건강을 위해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 최근 과일, 채소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 채소를 자칫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음식 배합 원리의 권위자인 허버트 셜턴 박사는 사과와 다른 과일들을 공복에 섭취해야 하고 만약 이 원리를 장기간에 걸쳐 어기면 결국에는 질병에 걸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과일, 채소 섭취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점과 과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신다면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평소에 궁금했던 점도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조승우 선생님의 CCA, 까주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당근 1개, 양배추 4분의 1개, 사과 2개를 이용한 착즙 주스입니다. 과일, 채소식 할 때 정말 대표적인 식단 중에 하나인데요. 과일은 위장에서 분해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일이 보존한 에너지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에너지는 자동적으로 몸에서 독성 노폐물을 씻어낸 다음 몸무게를 줄이는 일을 하는데요. 다만 이 모든 것은 과일이 올바로 섭취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과일의 올바른 섭취. 그렇다면 과일의 올바른 섭취란 무엇일까요? 이 책의 저자 하비 다이아몬드는 식후에 과일을 먹지 않고 빈속에 먹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과일은 수분 함유량이 아주 많고 소화에 아주 적은 양의 에너지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일은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체중 감소와 다른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일은 위장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음식을 먹은 다음 과일을 먹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과일은 위장을 거쳐 바로 소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식사를 하고 과일을 먹었다면 다른 음식에 의해 소화가 방해되고 맙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음식은 썩고 발효되어 산성으로 변합니다. 과일이 위장에서 밥과 소화액을 접하게 되는 순간 음식의 전부가 상하기 시작합니다. 위장 안의 단백질은 모두 부패하고 탄수화물은 뱃속에서 발효됩니다. 모든 것이 산성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의 속은 거북해지고 결국 소화제를 찾아 나섭니다. 음식 배합 원리의 권위자인 허버트 셜턴 박사는 과일을 공복에 섭취했을 경우에만 최대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바른 과일 섭취의 원리를 장기간에 걸쳐 어기면 결국에는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나쁜 방법으로 먹으면서도 그 거북함을 사과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사과를 먼저 먹고 그 사과가 그대로 위장을 빠져나가는 시간인 20분에서 30분이 경과한 후 다른 음식을 먹는다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과일, 특히 오렌지, 파인애플, 자몽 같은 산성 과일에도 해당됩니다. 이 과일들은 식물학적으로 산성 과일로 분류되었을 뿐 몸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과일은 알칼리성이 됩니다. 사실상 채소와 함께 먹은 과일은 몸에 쌓인 산성을 중화시키는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과일을 제대로만 먹는다면 몸에 있는 산성을 중화시켜 놀랍게 원기를 회복하고 날씬한 몸매와 투명한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과일이 소화되는 시간. 과일을 먹기 전이나 후에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에는 반드시 그 둘 사이에 20-30분 정도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과일이나 과일 주스가 위장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지요. 주스와 일반 과일은 20-30분이 필요하고 바나나와 말린 대추나 견과류는 45분에서 1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일, 채소 주스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과일, 채소를 통째로 먹는 것이 갈아서 먹는 것보다 바람직하지만 커피나 알코올을 마시느니 채소 주스를 마시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스를 벌컥벌컥 마시는 것을 자제하라고 말하는데요. 한 모금씩 머금고
삼키기 전에 침과 섞이게 해야 합니다. 천천히 씹듯이 마시라는 것이지요. 구독자님 중에 까아 주스를 미리 많이 만들어 놓고 먹어도 되느냐라고 질문하셔서 되도록 신선한 상태가 좋지 않겠냐며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책에는 그것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첨가물이나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과일이 가장 몸에 좋으니 채소 과일 주스도 이에 맞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일은 언제 먹어야 할까요? 토스트와 계란, 시리얼과 우유, 고기와 감자 같은 대부분의 아침 식사는 건강에 안 좋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소화 자체가 몸에 노동을 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지요. 다이어트를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적어도 낮 12시까지는 신선한 과일과 과일 주스 외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실제로 소화에 아무런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과일은 불과 몇십 분 만에 소화되기 때문에 몸에 바로 흡수되고 이용됩니다. 일단 낮 12시까지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 생활에 적응이 되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극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일은 살이 찌지 않나요? 과일과 과일 주스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일에 열을 가하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먹었거나 혹은 식사 후에 먹음으로써 변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소화의 3대 주기를 말하면서 왜 아침에 과일을 먹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합니다. 조승우 선생님이 평소에 말한 배출, 섭취, 동화 주기인데요. 첫 번째 배출 주기는 새벽 4시에서 낮 12시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무언가를 먹고 싶다면 과일이나 과일 주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을 섭취한다면 이 배출 주기가 중단됩니다. 또한 배출되어야 할 음식의 부산물이 몸에 원치 않은 독소가 되어 몸무게를 늘립니다. 두 번째, 섭취 주기. 오전 12시부터 저녁 8시. 이때는 과식하지 않고 최소한의 음식만 배합한다는 원리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세 번째, 동화 주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 이 시간은 음식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용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과일, 채소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소화의 주기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자는 비만과 질병의 원인으로 독소를 설명합니다. 단순히 지방이 축적되어 살이 찌고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도대체 왜 그는 우리 몸의 독소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비만과 병은 몸의 독소가 원인이다. 1926년 틸튼 박사의 독혈증 해설에서 비만의 근본 원인으로 독혈증을 꼽았습니다. 도대체 독혈증이란 무엇일까요? 독혈증은 맨 처음 우리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오래된 세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세포에 의해 대체되는데요. 이 죽은 세포들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몸의 배출 통로, 대장, 방광, 폐, 피부를 통해 가능한 빨리 제거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때 이 독성 노폐물이 제거되는 것보다 생성되는 것이 더 많으면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이 산성 노폐물이 피를 타고 뇌와 심장으로 들어가면 인간은 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우리의 몸은 그것을 폐와 허벅지 등에 저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몸에 산성이 쌓이면 몸은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 수분을 흡수하게 되고 그러면 체중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은 몸이 산성화되면서 물을 자꾸 찾게 되고 이 수분을 통해 몸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물만 먹어도 살찌는 이유가 속 시원히 해결되셨죠? 오늘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일 섭취의 중요성, 과일 먹는 시간과 방법, 그리고 비만과 질병의 진짜 원인인 독혈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섭취, 동화, 배설, 과일, 채소식 등 조승우 선생님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참 많지요.
같은 결의 책으로 평소에 채소 과일식과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좋아할 만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의 극히 일부를 제 견해로 재해석해 드렸으니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은 밥심인데 지금 당장 밥을 끊으라는 게 말이 돼?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지금 당장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당장 바꾸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날마다 고기를 먹고 날마다 야식을 드셨다면 오늘 아침 한 번쯤은 채소 과일식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다가 잠시 시간을 내어 야채 칸에 뭐가 있나 뒤적뒤적 했는데요. 아이가 당근을 생으로 잘 먹지 않으니 카레할 때 좀 더 많이 넣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밥이 옳다, 야채가 옳다라는 흑백의 논리로 따지기보다 냉장고 야채 칸을 열어 야채 당근 주스 한번 만들어 맛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